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니콘 Z30과 함께하는 홈 브이로그 스튜디오 만들기입니다. 이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개인 SNS는 저장이나 기록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개인 브랜딩을 위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브랜딩을 조금 더 고퀄리티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으로 촬영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만들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간을 잘 꾸밀수록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더욱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새로 구매한 카메라의 장점도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감성필름 오늘의 컨텐츠는 Z30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일하는 감독님들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 들어간 지난번 자취방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데다가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아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두침침한 방 안에 누워 제작자로서 다음에는 꼭 이런 공간을 골라야지 하는 기준을 세웠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두 번째는 촬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작자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작업도 함께하는 공간이라고는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이죠. 그동안 너무 작은 집에 살다 보니 생활 측면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일과 삶의 분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 작업 시간이 늘어지기 일쑤였고 가끔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상황들을 잘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과 휴식의 공간은 꼭 분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촬영 공간인데요. 유튜브나 광고 영상 등의 촬영을 계속해오면서 작업실의 필요성을 점점 더 크게 느꼈어요. 소규모로 촬영할 때는 정말 최소한의 스텝과 자원으로 움직이는데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함께 할 때 메이크업 할 공간이 없어서 카페 구석에서 할 때가 있었어요. 카메라 리뷰의 경우에는 AF 테스트나 픽처 프로파일 예시 같은 건 꼭 촬영하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보다 더 좋은 샘플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게다가 저는 영화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나 모델분들과 사전 미팅을 오프라인으로는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서 촬영 당일에 컨셉이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이 또한 렌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면 대여비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작업실을 구하면 그곳에서 메이크업, 사전 미팅, 카메라 테스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모두 니콘의 브이로그 카메라인 Z30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AF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같은 공간에서 계속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작자 소통 공간인데요. 제가 혼자 열심히 독학도 하고 관련 업체나 개인 레슨을 통해서 배운 영상 관련된 지식들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오프라인 공간도 필요했어요. 또 앞으로 영상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의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제작자 초대 라디오 같은 것들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또 가끔은 작가분들과 감독님들을 만나서 작품 공유도 하면서 티타임을 가질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공간들을 조합했을 때 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자연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넓은 창과 여러 가지를 꾸밀 수 있고 35mm 렌즈 정도로 어느 정도는 넓게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거실의 사이즈, 그리고 방은 한 개도 괜찮았지만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집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구했으니 공간의 컨셉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컨셉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개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홈카페 영상이나 뷰티 같은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려 하신다면 저는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잘 되는 유튜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룩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 카테고리 자체가 신생이 아니라면 말이죠. 유튜브 시청자는 A라는 유튜브도 보고 B라는 유튜브도 보지만 A-를 보지는 않아요. 어떠한 사람의 카펫이 되기보다는
지금 유행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스타일, 남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세요. 당장의 떡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 스타일이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카메라 유튜브의 경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뒷배경에 장비렉 그리고 LED 조명이 대세였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개개인의 정체성이 현재의 스타일을 구축해온 거기 때문이죠. 현재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누군가를 따라한 게 아니라 그분들 자체가 스타일을 만들어 오신 일원이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새로 시작을 하신다면 이런 스타일을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존 스타일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이 별다른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신규 채널의 신선함이라는 장점이 가려지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원룸이나 사무공간은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발전하면서 도심의 중산층이 교외로 이주를 하면서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이 스타일은 유기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디자인도 많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모두 뺀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이라 자주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스타일이에요. 또 색감도 전체적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비비드한 색감에 별다른 장식이 없어서 크게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물들을 실내로 들여와서 포인트를 두는 것이 특징인데요. 딱딱할 수 있는 공간에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담을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니멀한 스타일과 색감, 자연과의 조화는 카메라 유튜브를 하는 저로서는 정말 좋은 포인트들이에요. 최소한의 소파, 테이블, 선반 정도로 스타일을 낼 수 있고 각각의 구성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질릴 때마다 공간 배치를 다르게 해가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또한 비비드한 원색의 색감들은 카메라의 컬러 사이언스를 표현하기에 좋아요. 원목으로만 가득 찬 공간에서는 이런 컬러감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요. 다양한 색을 공간에 표현해 둠으로써 특정 영역에서의 컬러 캐스트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맑은 날과 흐린 날 자연광 속에서 어떠한 색감들을 표현해 주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꾸민 공간은 처음부터 미드 센추리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영화들을 참고해서 공간 구성들을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1950년대부터 영화계에서 활동한 에릭 로메르 감독의 작품들을 좋아하는데요. 에릭 로메르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모던한 인테리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비비드한 색감의 의상들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1980년대에서 90년대로 이어지는 로맨틱 코미디들도 좋아하는데 1998년 프랭크 코라츠 감독의 웨딩싱어라든지 1993년작 사랑의 블랙홀과 같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레트로 소품이나 의상 색감의 포인트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영화, 드라마, 미술, 사진 등에서의 관심이 자신이 꾸미는 공간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양분인 것 같아요. 그럼 Z30에 있는 여러가지 크리에이티브 픽처 컨트롤들이 이 공간의 색감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Z30에는 20가지 정도의 픽처 컨트롤이 존재하는데요. 효과 레벨을 통해서 효과의 정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아무래도 후보정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플랫 효과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컨트롤들보다는 컨트라스트와 채도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에서 시작해서 보정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의 90% 이상은 플랫 컨트롤로 촬영해서 후보정한 영상입니다.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은 컨셉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생활감을 채워넣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진 스튜디오라면 공간의 부분만을 잘 꾸며놓아도 되지만 영상 촬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렌탈 스튜디오를 구할 때도 항상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든다면 대화씬이 나올 수도 있고 걸어가는 장면이나 이동하는 장면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한 부분만 인테리어가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상한 장면이 되겠죠. 또 영상의 내용은 20대 여성의 원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20대 여성을 나타내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하면 당연히 보는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 맞는 생활감을 꼭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장소에서 단편 영화 등도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감을 채워넣을 수 있는 구성들을 만들었어요. 또 무거운 가구들을 놓지 않음으로써 소품의 변경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감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공간을 꾸몄다면 영상을 촬영해 봐야겠죠? 제품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자연광에서 제품 리뷰를 촬영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품이 가진 디테일들을 잘 보여주어야 하는데 빛을 컨트롤할 수 없다 보니 너무 어둡거나 또 너무 밝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적당히 빛을 걸러주어야 하는데요. 집에 커다란 디퓨저를 놓을 수는 없으니 커튼으로 빛을 조절하셔야 돼요. 제품 촬영용 공간이라면 블라인드보다는 커튼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빛의 투과량이 적은 커튼 하나를 하시는 것보다 속커튼과 겉커튼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만 꼭 해야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쉬폰으로 되어서 어느 정도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커튼을 하시는 게 촬영에는 좋습니다. 카메라의 렌즈는 5.6에서 8 정도의 조리개 값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가져다 주는데요. 제품 리뷰의 경우에는 굳이 배경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리개를 조이신 상태에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콘의 Z30의 경우에는 브이로그를 위한 번들 줌렌즈가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퀄리티 있는 촬영을 원하신다면 1.8의 단초점 렌즈 시리즈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Z30은 브이로그를 위한 작고 가벼운 카메라이긴 하지만 Z7에서 사용하는 화상 처리 엔진을 사용하였고 센서도 ZFC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좋은 센서에 4K 촬영이 가능해서 이렇게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화질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더 좋게 보여지네요. 확실히 니콘이 이미지의 디테일 표현에서는 참 마음에 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짧은 이미지 컷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브이로그용 카메라에 충실하게 가볍고 쉽고 편리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스위블 액정 모니터를 채용해서 자유로운 각도로 촬영할 수가 있고 터치 패널을 통해서 원하는 곳에 AF를 맞춰가며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마음에 드는 건 LCD였는데요. 브이로그용 카메라에 외장 모니터를 달아서 무겁게 촬영하는 일은 사실 많지 않은데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색감이나 컨트라스트 등을 판단해가면서 촬영하는 걸 좋아해서 브이로그용 카메라에는 LCD 품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니콘의 Z30의 LCD는 색감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컨트라스트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등의 아쉬운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촬영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동영상 버튼이 따로 있고 이렇게 편한 위치에 있어서 빠르게 촬영을 시작하고 종료할 수가 있었고 바디 앞면에 레코드 램프가 촬영 중임을 표시해줘서 깜빡하고 레코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이로그용 카메라들에 비해서 버튼이 좀 많은 편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취향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브이로그용 카메라들에 좀 아쉬웠던 게 너무 버튼들이 많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많았어요.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유저들 중에서도 조금 수동으로 내가 뭔가를 컨트롤 해가면서 촬영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버튼 조작에 대한 부분이 적을수록 초보자분들에게는 좋지만 사실은 버튼이 많다라고 해서 촬영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버튼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될 뿐이죠. 오히려 버튼이 적은 경우에는 저는 이 메뉴들을 들어가야 되는 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메뉴들을 찾느라고 오히려 촬영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Z30의 경우에는 좀 직관적인 버튼들이 기존의 일반적인 카메라들과 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이 저에게는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보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원래 카메라를 사용하시다가 서브용으로 가벼운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공간의 구성 이야기와 함께 니콘의 신제품인 Z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Z30은 FHD로는 125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긴 시간의 인터뷰나 대화 컨텐츠 등의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디오 컨셉의 컨텐츠를 촬영하시는 분들, 대화하는 장면들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콘의 바디 내구성은 오래도록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Z 시리즈를 갖고 계시면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니콘의 브이로그용 컨셉의 카메라가 나왔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색감적인 측면에서 니콘의 Z30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연광 자동 모드로 놓고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노란 커튼이 드리워진 따뜻한 공간과 이렇게 파란 바닥이 깔려진 푸른빛이 도는 공간 모두 적절히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어요. 로그 촬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만 사실 니콘은 예전부터 안보를 들어올리는 데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역광 상황에서 로그로 촬영하지 않는 화면을 들어올려도 노이즈가 잘 억제되면서 화면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화이트홀의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Z30으로 촬영하실 때는 노출은 약간 언더로 하시고 보정 시에 들어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촬영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윈드스크린을 왜 사용하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윈드스크린은 기본적으로 야외 촬영 등에서 바람 소리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실내에서도 불필요한 선풍기 소리나 기타 여러가지 소리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Z30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부착할 수 있는 윈드 머프가 있어서 야외 브이로그 시에 목소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좋은 샘플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제품 대여 기간 내내 엄청난 폭우가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아쉽게도 빛이 좋은 날 좋은 샘플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공간 구성에 대한 이야기나 촬영 등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컨텐츠 속에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